네, 2025년 5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5월 26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꼭 열린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왜냐? 전국 대표의 과반수가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표자들은 126명으로 나오는데 절반이면 63명이죠. 63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트넷이라고 법원 판사들이 보는 내부 통신망에 이 회의를 연기해라, 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 정도가 이미 이 개최를 지금 내일 26일에 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요, 김혜영 씨인가요? 대표의 대표가 남부지법의 부장판사인데 그 부장판사가 올린 이 안건을 보면은 좀 지저분한 문장인데 제가 글쟁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 안건,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들의 의견을 물으면 되는 거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별도의 주제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두 가지 갖다 붙여놓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이 안건을 낸 사람 자체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뭔가 하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것도 개소리야, 내가 보기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이거는 이재명 원시 파기 재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파기환송시 빨리 하라는 거, 그것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 하나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거는 별도의 안건으로,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 뭐 특검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재판을 독립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명쾌하게 의견이 모아져. 이거 두 개를 합쳐놓고 있으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재명의 문제점과 김문수의 문제점을 논합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논에서 나오는 의견을 지지하라는 거예요, 찬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판사들이, 이 대의를 하는 판사들이 꼬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유죄를 주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어서 했다가, 근데 이재명 측에서 급하게 막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특검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한다, 100명으로 한다, 이런 공갈들을 쳐대니까 그거는 또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아닌 게 돼서 이런 안건들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법관 대표자들이 실력이 없다는 거고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이러니까 법관 대표들 내부에서도 이 회의를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대선 끝나고 나서 하자,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즉, 선거가 다가왔을 때 스스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요, 사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 중에 순수하게 오롯이 전문가들만 모아놓은 정부가 사법부잖아요. 행정부도 뭐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고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전문가들을 토대로 운영하지만,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거기는 100% 전문가가 아니죠. 입법부는 뭐 100%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오히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다수고, 국회에서의 전문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소수인 상황입니다. 이 법원이 굉장히 전문가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정치에 빠져갖고 안건 자체를 정치적으로 만들어놔서 두 개를 연결해 놓고 하게 되면 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안건이 하나가 명확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가부가 나오고 의견이 나오고 할 건데 두 개 합쳐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법원 판결문도 아니고 법원 판결문은 뭐 퍼센트로 뭐 어떻게 해서 뭐 6대4로 판결한다 뭐 이렇게 누가 책임이 크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안건이잖아. 지금 쥐기현 판사가 뭐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그것도 웃기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쥐기현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편벽되게 한다는 그거는 또 뭡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가 말을 못해. 정말 우리 법원은요, 제가 대법원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우리 정의의 여신은 책을 들고 있고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아주머니 모습이고 저쪽은 처녀의 모습이고 왜 그러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인간만이 정의를 따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만이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치 권력의 문제부터 탁탁 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법부를 겁박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해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싫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 그것도 얘기해. 하라고.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다가 다른 문제 생기니까 쭈삣거리는 이런 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자들은 정치 바람을 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그걸 벌써 느끼고 법관 대표회의 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나와서 스스로 무산시키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습도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입장 곤란하니까 흐지부지 자기들이 물타기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오해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때 해놨다가 잘못돼갖고 나중에 독박 쓰기 싫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누가 끌고 나갑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북섬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다 뭐 시설 만들어갖고 몽땅 망한 거예요. 그 성남시장 때 성남의료원 만들자고 생절을 했지만 성남의료원 지금 완전히 망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어? 이재명이 당선됐다가 그 자주 떠들던 죄를 뒤집어 쓸까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판사들은 독립이 보장됐잖아. 그들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도 받지 않고 거의 뭐 형사처벌도 안 받는데 이렇게 알아서 깁니다. 이 법관들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법관 출신들이 의외로 정치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일본의 판사 검사들은요 정치판에 안 가요. 자기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쉽게 변호사도 개혁 안 해요. 판사 검사의 권위가 훨씬 국회보다 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판검사 하는 목적이 정치인 되거나 이런 데로 가 있거든. 이게 문제죠.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된 게 문제죠. 사실은 하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똥 싸는 거 그거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해보라고 했는데 실패하고 물러났는데 그래서 문제죠. 지금 우리 사법계에 정말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선거가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긴 과정이지만 그거는 국민들 지지율로 하는 거고 정의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데 그걸 스스로 피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시시한 겁니까? 차라리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훨씬 더 정직하고 용감했다고 봅니다. 그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악을 탁 명쾌하게 쳐냈습니다. 거기에 실은 젊은 판사들이 뭔가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탁 그 뒤집을 만한 논리와 증거를 못 내놓고 있어요. 왜? 이재명은 파도 이상한 것만 나오니까. 그러면 판사들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걸 염두에 둬 놓고 판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법부 이번 법관 대표회의 하는 거 잘 보시고 우리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다면 그 이후에 저 법관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